네. 자극적인 제목을 조금 선정해봤는데요. 사실 지역살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조금 생각했던 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고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지역 출신인 분들이 타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원래 지역에 살고 계신데 청년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없는 케이스긴 한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앞에 뭐 정책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선배님들이거든요. 로컬에서 먼저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더 아직 배워야 될 시기겠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연고 없는 지역에서 내려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을 때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에서 저희가 어떤 포럼에 참가하고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하는 것과 실제로 제가 여기서 시골이라고 했던 얘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시가 아닌 경상북도에 있는 의성군이라는 곳과 영덕군이라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시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메이드 인 피플이라는 회사로서 모인 12명의 청년들, 그리고 저희를 통해 들어와 있는 수십 명의 청년들은 사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성과 영덕에서 살고 있는데 지역을 보시면 의성, 영덕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부산, 울산, 대구, 뭐 경상, 경주, 광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완산, 경기도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느꼈을 때 딱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왜 살기 힘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저도 왜냐면은 울산 출신이고 대구에 살았고 서울에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녁에 배고프다 라고 하면 핸드폰부터 열어서 배달의 민족을 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코로나로 이제 빨리 문이 닫기 전부터도 8시면 식당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일 좀 늦게까지 하다가 이따가 저녁 먹자 하면 저녁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배달 음식,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구가 되게 뭐 몇천 명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지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은 저희를 다 아세요. 어차피 쟤네 못 보던 애들인데 누구지? 하면 그냥 저희가 인사드리고 하는 정도. 실제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뭐 사실 농촌에 내려가면 농사 지으러 가냐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농사 아무나 못 하고요. 농사도 사실 땅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귀농을 했을 때 농부로서 인정받는 단계까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농업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고요. 사실 뭐 지역 단위에서 창업이나 취업 연계 같은 정책,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내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가능하겠지만 지속하게 그리고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시골에서 도대체 저희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일단 저희 이렇게 식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12명을 제외하고 의성군에서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영덕에서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총 한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음식, 문화생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게 배달 음식이 없으면 제가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평생 라면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같이 해먹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같은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옆집 누구 사는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다 하면 같이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함께 지낼 수 있는 문화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골에 가서 저희끼리 살고 지역 주민들이랑 살다 보니까 오늘 뭐 먹을까? 복날이라는데 닭을 좀 사와 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가마솥에다가 닭백숙을 해먹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3, 4, 5에 모여서 같이 밥 해먹고 아는 할머니 집 놀러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생활입니다. 전 이거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문화생활, 저희가 뭐 영화관, 뭐 뮤지컬, 쇼핑센터,
사실 매주 가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문화생활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활동들 매일 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사실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가 이때까지 해오지 못했던 문화생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저희가 평야가 되게 넓어요. 의성군 안개면이. 그러면 농로가 되게 이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거 할 거 없이 블루투스 스피커 챙기고 맥주 한 캔 챙겨서 자전거 타고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추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노을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가 구름이 좀 없다 싶으면 별을 보러 가고, 그래서 별 보면서 SF 영화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끼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 새로운 문화생활들을 좀 하게 됐고요. 세 번째,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차량도 운영해보고 저희 회사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를 사버렸어요. 근데 막 저희가 뭐 서울에서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니까 이 정도 급은 타줘야 돼 라는 그런 기본적인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다 트럭 타고 다니시고 경운기 타고 다니시고 굴러가는 차를 3, 4, 5에 모여서 야, 일요일에 혹시 어디 뭐 문경 가니? 어디 경주 가니? 하면은 제가 태워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내가 어디 떨궈줄게. 그래서 뭐 레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이 편해졌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되게 여의도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엄청난 스트레스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받는 스트레스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가장 좋은 게 제가 최근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정도밖에 들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마음,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청춘으로서 우리의 나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몇 달씩 같이 살다 보면 제 고향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고향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전에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걷는 소리만 들려도 누군지 알아요. 제 신발 끌고 다니는 친구 쟤 누구다.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역 사진으로 대충만 봐도 저게 거기다. 우리 예전에 거기서 자전거 탔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고향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데 한번 정을 주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트럭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섭니다. 근데 갑자기 과일 박스 한 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버린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냥 먹고 이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엄청 츤데레적인 지역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좀 가족같이 지내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손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런 아르바이트만 해도 실제로 최소한의 생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농업에 특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 사실 농사 말고도 저희가 농사 말고 다양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의성군 안사면에 있는 면의 식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저희가 뭐 지역이 소멸되고 농촌을 가면 농사를 해야 되고 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로컬에서 저희가 인구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서 내수시장으로서만 버텨내겠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과 그런 차별적인 저희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사실 외부에서 그것들을 살 수 있게끔,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수 있게끔 외부로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했던 것들이 엎어지기도 하고 예상 못했던 여론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 못하게 우리의 삶이 좀 더 피폐해지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지역 소멸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 소멸되고 있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군 단위에서 살다 보면 정말 세부적인 더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라는 청년들이 왔을 때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청년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걱정들, 아니면 나 다 내려놓고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특히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기점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한 번씩 꿈을 꿉니다. 내가 김태리처럼 저기 내려가서 좀 살아볼까?
그런 것처럼 저희는 농촌에서 청춘과 행복동, 의성군 청춘과 행복동이나 청년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영덕군에서는 뚜벅이 마을이라는 청년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과 행복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발리 우붓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덕의 뚜벅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티아고에 보면 되게 거점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덕에 있는 블루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트래커들의 성지를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근데 그 관광지에 들어갔을 때 운영되고 있는 뭐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뭐 굿즈샵,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광사까지 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청년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창업 관련 교육이나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다양한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청년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년 마을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는 앵커 스토어들이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워케이션 하우스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에서 근무를 하는 개념인 워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건물이 완전 논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 논밭에라고, 영어로 하면 되게 멋져 보이는 사실 논밭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카페들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9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뚜벅이 마을 같은 경우에도 트래커들은 사실 걷는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스태프도 찍어주고 김밥 같은 거를 살 수 있고 잠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모인 저희 회사 메이드 인 피플의 미션이자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Think Global, Act Local이란 말인데,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장 로컬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화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청년 마을이나 참가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SNS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하시면은 다 들어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차 된 어떻게 보면 청년 로컬 벤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서 앞으로 저희의 행복,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재밌는 것들을 활동하고 싶고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로컬 지역이 다른 소도시를 따라가는 뭐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청년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그리고 영남권에 계신 모든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